이번에는 대유 관련해가지고 문의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대유 플러스랑 대유 에이텍이 지금 나가리가 되고 있어요. 촌놈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요. 지금 채권 가격이 대유 플러스 14회차 이번에 발행했거든요. 이번에 7월 10일인가 발행했는데 두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얼마? 6,920원. 대유 에이텍은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상한이 7,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유 플러스 14회차를 투자하기 전에 여의도 촌놈이라는 채널을 알고 있었는데 투자를 했고 강행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앓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한테 진짜 혼날 거예요. 왜? 대유 플러스는 사실은 제가 다뤘잖아요. 한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다뤘잖아. 그러면서 이놈들은 재무구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완전 생 양아치들이다. 개미를 우르롱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는 절대 안 하는 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듣고도 투자한 촌뜨기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뭐 혼나야지. 혼나야지. 그쵸? 아무튼 그거랑 별개로 지금 대유그룹이 완전히 이렇게 채권 가격이 나락을 가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찾다 제가 이제 그래도 채권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고 제가 채권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개별적으로도 많이 왔고 채널 댓글로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결론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유 플러스 12회차 조기 상한 신청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두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상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사실이랑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이든 소송 거는데 대유 플러스 쪽에다가 안 하고 저한테 걸면 큰일 나. 알겠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0% 상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환 가능성은 높아서 대유 플러스 12회차를 조기 상환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두 발 뻗고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유 에이텍 28회차 올해 11월 달에 조기 상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환을 할 수 있을 거냐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 그 6,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게 대유 에이텍이거든요. 아니다, 7천 몇백 원. 아무튼 7천 몇백 원 아니면 6,900원이 지금 대유 에이텍 28회차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체 자금이랑 얘네들 중에 담보 제공이 가능한 좀 알짜배기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를 해서 상환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물론 재무제표만 보면 지금 내일 망해도 안 이상한 재무구조예요. 그래서 와 얘네들 진짜 답도 없다 싶은데 어찌어찌 연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28회차까지 상환하는 거에 대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야 이거 이제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 이제 1개월 2개월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8회차 이거 상환되는 거 상환 못할 것 같고 우리 그냥 대유 에이텍 쪽 계열사 그룹은 끝내자라는 윌링리스 의지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논외로 하되 윌링리스만 있다고 하면 어빌리티 상환하려고 하는 능력은 28회차 전환사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상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크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 대유 플러스 12회차랑 뉘앙스는 확실히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그리고 대유 플러스 14회차는 사실은 심히 걱정됩니다.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6천 몇백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건들 채권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도가 날 건 아닌데 그래도 건들 채권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의견을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고요. 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대유 플러스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유 플러스 영상 그리고 대유 에이텍 영상을 안 보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오세요. 자, 대유 플러스 복습 먼저 해보면요. 대유 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대유 플러스를 보게 되면요. 위니아 홀딩스 노출 자금 전액 손실 처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니아 홀딩스 그룹은 실질적으로 부도랑 다름없다라고 그때 제가 다뤘었고요. 이건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외 계열사 자산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손실 처리를 하면서 뭐 개인을 우롱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존심 걸고도 여기는 투자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우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상의 대유홀딩스가 대유플러스를 지배하고요. 이 대유플러스가 대유AP, 대유글로벌 등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대유플러스는 뭐예요?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유플러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면 대유홀딩스가 이 아래에 있는 대유AP를 비롯해서 대유글로벌 등등등의 기업들에 대한 지배권도 다 상실하기 때문에 이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유플러스는 어떻게든 능력만 되면 살리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플러스 요소다. 그래서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부도가 나면은 손자 회사 지배력이 상실돼서 이 대유 그룹 전체의 영향이 너무 악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도로 봤을 때 플러스 요소일 수 있고, 그래서 뭐 살릴 수밖에 없다. 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릴 건데? 아니 대유 플러스가 자체적으로 회생이 자기가 못 살아나면 어떻게 살릴 건데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대유 에이텍이 사실은 조금 지금 현재 괜찮아요. 그래서 대유 에이텍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오너가가 뭐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하겠지. 근데 이쪽 오너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 대유 에이텍이 지원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우리 복습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말고 재무구조를 보자는 거죠.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 자산은 총 2,546억이었고 부채가 2,700억, 자본 539억으로 얘들 재무구조 부채 비율만 딱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영 별로야.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금 기존에 또 346%였는데 지금 더 올라서 373%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371% 기준이었던 연결 기준도 433%로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산했을 때 청산하고 회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별도 기준의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요. 사실 대유 플러스도 그렇고 대유 에이텍도 그렇고 이 자회사 중에 알짜배기 자회사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도 꽤나 높은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433%로 엄청 급등했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유 플러스 재무구조를 첫인상으로 부채 비율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영 좋지 않다. 그때 제가 다뤘을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총 자산의 40% 가까운 약 규모의 1,000억 정도 규모가 관계사 자산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도 뭐 지금 계속 관계사 쪽으로 대여금 해주고 지분 가지고 있다가 손실 처리하니까 이거 자체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또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쪽 사이드에서는 그 차입금 성격의 부채는 대부분 다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상환을 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총 2천억 중에 770억 가량 되고, 그러면은 이 대유 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 이벤트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봤을 때는 기발행 채권, 회사채 등 그 채권의 성격,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 이 회사채든 사채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규모는 약 650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재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 제가 막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유 플러스의 채권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데가 당연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유 플러스는 지금 현재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채권들이 대부분 CB나 BW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가가 높으면 CB든 BW든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재무구조가 확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지금 현재 대유 플러스의 현재가는 806원, 근데 전환가액을 보게 되면 936원, 1112원,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도 높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얘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나 신주인수권이 추가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9회차, 10회차, 12회차, 14회차가 핵심이거든요. 9회차는 지금 현재 149억 정도 있고 전부 다 DB금융투자에서 받았어요. 나중에 대유 에이텍에서도 보겠지만 사실 대유 쪽 오너가랑 DB금융투자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DB금융투자에서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어요, 대유그룹을. 난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걸 차치하고 DB금융투자에서 전부 다 이 9회차 전환사채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49억 전환사채 조기 상환일이 2023년 11월 20일이에요. 사실은 8월 20일에도 상환 신청이 가능했고 아마 제 기억으로 10억 정도만 조기 상환 신청을 했어요. 조기 상환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14회차 BW도 지금 얘네들이 잔액 인수로 발행시켜줬고 DB금융투자에서
그 다음에 요거서도 그 조기 상환 신청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억밖에 안 했다는 것 자체가 149억을 단기간 내에 이 대유 플러스 부도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뭔가 조기 상환 신청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회차 12 같은 경우에는 65억 정도 있는데, 얘는 지금 다수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어요. 얘는 조기 상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전환가도 더 높잖아. 얘가 1112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극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DB금융투자처럼 뭔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단순 LP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상환 신청할 것 같다. 근데 언제? 2023년 11월 30일. 근데 아무튼 개인으로부터 발행한 12회차 BW 300억은 조기상환일이 9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얘든 조기상환 신청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 대유 플러스 12회차 BW를 가지고 있고 조기상환 신청을 한 개인이라면 상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지금 300억 중에 대부분이에요. 300억 중에 285억, 거의 95% 이상이 뭐 상환 신청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환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상환할 수 있냐 봤더니 뭐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환하겠다. 왜? 어떠한 근거인데를 보면 딱 이거예요. 요거 지금 얘네들이 재무제표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5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7월 10일자로 14회차 BW, 아까 전에 그 6천 얼마에 거래되는 거 봤죠? 그 14회차 BW 300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더하면은 뭐 인수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당연히 300억 다 안 되겠지만, 그건 얼마 안 되니까 차치하고 지금 한 305억의 현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85억에 대한 부분 상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빌리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갖고 나면은 돈이 또 없어요. 이거 다 갖고 나면 얘네들이 뭘 지금 그냥 일반적인 캐시플로우 발행되는 그 OCF 있죠. 그냥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적 비용들, 이런 것들 이자 비용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왜? 지금 보면은 제가 분석할 당시거나 작년만 해도 차입금의 평균 금리가 6%였거든요. 이거는 기준금리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워낙 급등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6% 이자를 주면서 차입을 빌리고 있는 기업들은 많거든. 근데 최근에 차입금을 보면 평균 금리가 10에서 15%예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뭐냐면 부도 가는 그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입금 금리가 급등하고 나중에 막 진짜 막 뭐 지분 담보 이런 거 다 제공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 담보 못 갚으면서 지배권 잃고 야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그래서 지금 이 부도나기 한 전전 단계 정도 되는 이 차입금이 10에서 15%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기 이자만 30억인데 얘들 지금 사업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대유 AP 지분도 이미 지금 얘가 지금 대유 플러스 밑에 대유 AP가 있는데 얘가 진짜 알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분도 지금 담보로 다 제공했어요. 거의 100%. 그러니까 지금 이 담보 제공한 차입금 못 갚으면은 담보 실행되면 바로 지배권 상실하는 거고요.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걸 턱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보면 12회차 BW는 상환 대응 가능한데 14회차 BW는 완전 나중의 일이잖아요. 상환일이 한참 남았는데. 근데 이거 상환할 수 있겠냐를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은 재무구조만 보면 내일 부도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기업이고 재무구조상 DB금융투자가 이렇게 물심양면 안 도와줬다고 하면 사실은 이번에 바로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떠한 사유가 됐든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증권사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대유 플러스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유 플러스 정리했고요.